자,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 대한 영상이네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프로젝트 계획과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예측 기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조직, 실행과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냥 이제 급해지면 사람을 막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려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늦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사람을 더 추가시키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일정을 더 지연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낸 사람이 브룩스입니다. 요 책이 있죠. 프레드 에릭 브룩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미티컬 맨 먼트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주장이 있으면서 이유로서 소통 채널의 증가와 프로젝트 이해를 위한 훈련 때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구성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3.4는 프로젝트 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작업의 특성과 팀 구성원 사이의 의사교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구성을 하는지도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 팀이 일하는 게 아니고 팀원 4명이서 일하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역할 분담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프로젝트 팀 조직을 정의를 할 때 역할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통로로 정보가 전달되고 결정되는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팀 조직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팀 역할 나누기 파트에 있어서는 사이트 관리자,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분석가,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QA 관리자, 기술 지원, 하드웨어 엔지니어, 웹 개발자 및 디자이너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가장 간단한 구조는 팀장과 구성원의 2단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프로젝트 책임자인 팀장은 상위 단계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 단계에 속하는 규모로서 우리가 같이 4명이면 팀장제가 좋은 거죠.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은 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을 책임 프로그래머로 놓고 이 사람이 일을 할당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때 주로 의사소통 경로는 팀장과 팀원 사이에 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프로젝트 계획을 작성을 통제하고, 또한 팀장이자 책임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팀 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팀원은 프로젝트 수행 중에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단점은 팀장 중심의 팀 구성으로 팀장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층적 팀 구성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런 걸 맛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회사 가면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팀의 구성이 2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즉 프로젝트가 크고 팀 참여 인원이 많을 때는 많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고급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 안에 초급 프로그래머가 붙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때 의사소통은 팀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프로젝트 리더와 고급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의 장은 그룹원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요. 팀장은 그룹 리더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룹 리더들과 의논을 하고 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원들은 그룹 리더들과 그룹 리더들은 팀장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교환 경로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와는 달리 민주적인 이유로 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 팀 구성, 여러분들이 4명이고 4명이면 충분히 민주적인 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팀원이 모두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조직 구성은 이렇게 4명, 5명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 회사 경로는 서로 간에 그냥 활발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장점은 팀원의 사기와 작업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결정 시 많은 의견을 통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의사교환 경로가 많아서 의사 의견의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회사에서도 참 여러 200명 되는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직능별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펑션별로 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가 한 프로젝트에 서로 다른 단계에 들어와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원은 한 부서에 소속되고 프로젝트 협력은 부서별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석을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는 설계를 포커스, 여기는 개발, 여기는 QA, 여기는 DB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워터폴 모델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사실 워터폴 모델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회사에서 분석, 설계, 개발을 서로 다른 팀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흥법에서 이번에 바뀐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분석하고 설계랑 개발을 분리발주하는 것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즉 A라는 팀이 분석 설계를 하고 떠나고 B라는 팀이 개발을 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걸 한 팀, 한 회사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A라는 회사, 여기는 B 회사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개념의 이미 이제 법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지능별 조직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본 것은 이 프로젝트별 조직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능별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서 배정, 즉 프로젝트 안에서 롤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회사 경로가 짧으며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인력 진도 등의 프로젝트 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각각이 있고 이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협력이 발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CEO나 개발 부서장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센터에 있을 때 형태가 이런 형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트릭스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능별 조직의 관리자가 프로젝트 책임을 맡고 직능별 조직 부서에 소속된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팀이 구축이 되어 있으나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강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강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약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직능별로 돌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약한 그 매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 조직 또는 이 구조이나 그냥 프로젝트를 할 때 잠시 모여 해처를 하는 구조를 우리가 약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자일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는 5개에서 5명에서 9명의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서 어떤 형태와 유사하냐면 이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과와 이슈에 대한 오너십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조직에는 보게 되면 스크럼 팀이 구성되는데 스크럼 마스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프로덕트 오너는 쉽게 얘기해서 P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팀 1이 되는 거죠.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관련자들이나 비즈니스 오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실행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는 작업 시작 미팅을 하고요. 작업 결과를 수집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모니터링에 있어서 처음에 기본 계획이 있으면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실행 계획과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차이와 평가를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수정 계획 2로서 계속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모니터링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된 시작일과 계획된 종료일이 있고 실제 시작일과 실제 종료일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닝 밸류 분석이라는 것도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일정 모니터링은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닝을 하게 되면 갭 분석을 하기가 좀 쉬운 거죠. 이때 이제 어닝 밸류에서 이 비용이라는 것은 맨파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한 날짜에 우리가 얻은 밸류가 무엇이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계획된 비용과의 차이를 이 비용 차이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닝 밸류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관리 목적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라톤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 장애물이 이렇게 허들이 많으면 굉장히 가기가 힘들겠죠. 이 위험은 이 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영향을 줄이는 목표로 허들이 3개가 있으면 3개가 있어. 이걸 미리 알고자 분석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크는 사전에 어떤 표준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등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서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찾는 방법은 그냥 회의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으로 문서를 분석을 해서 그리고 리스크를 분할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유출을 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제조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를 찾는 요소, 경영에서의 리스크를 찾는 요소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인력 부족, 그리고 일정 및 예산에 대한 리스크, 잘못된 기능과 특징 개발에 대한 리스크, 잘못된 인터페이스 개발에 대한 리스크, 가포장에 대한 리스크, 계속적인 요구 변경에 대한 리스크, 외부에 볼만한 컴포넌트 빈약에 대한 리스크, 실시간 성능의 빈약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등이 이제 리스크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요소를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 과제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미티게이션, 완화할지를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리스크 평가는 역량도에 따라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확률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확률을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예측을 해서 그 파트로 이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게 익스트림하게 하이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하이한 건지 아니면 미디엄이 로우한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한 리스크는 굉장히 이게 안 되면 프로젝트가 실패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익스트림 하이라고 얘기하고요. 실패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어떤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때 우리는 리스크가 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다른 기관에게 맡기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이 프로토타이핑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목을 하면서 아주 작은 주제라도 뭔가 과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과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해보지 않은 과제 혹은 여러분들 모두 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것이 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제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 팀 안에 유능한 인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발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는 학생 혹은 뭐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겠죠. 제3자와 협업하는 파트도 있는데 이거는 뭐 회사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4명으로 제약을 해놨고요. 4명 안에서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잡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표준이 사실 있고 IEEE에 해당되는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개요가 있고 자원 및 일진 이측에 대한 얘기, 조직 구성 및 인력에 대한 배치 얘기, 그다음에 WBS, 그다음에 기술 관리 방법, 표준 및 개발 절차, 검토 회의 어떻게 할 건지, 개발 환경, 성능, 문서와 유지 보수, 설치 인수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작성을 하게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은 일정 이미 다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구성, 인력 배치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 WBS죠. WBS를 잘 만들어야지 일정 관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외에는 이제 기술 관리 방법으로 변경 관리나 위험 관리 부분을 좀 추가를 해주신다면 좀 더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고민을 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4명이니까 에자일 방법론으로 그냥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회의를 하는 건 사실 품질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발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는 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제까지 강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씩 답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